이 정리 이거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어, 여기다가 쿼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한 내용은 했습니다. 어떤 거는 오름차순으로 어떤 거는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는 이 오더바이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음. 지금 보면은 정렬하는 그 기준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가격을 오름차순으로 하다가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했는데 그 가격이 동일한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준으로 프로덕트 아이디를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동일한 게 있다고 한다면 얘의 프로덕트 아이디가 뭐 10이고 얘는 프로덕트 아이디가 13이라고 했을 때 얘가 더 위에 나오는 거죠, 얘보다. 가격이 같은 경우 프로덕트 아이디로 두 번째 내림차순 했죠. 이런 식으로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명 엘리어싱 하는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컬럼의 개수는 4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컬럼의 이름은 newid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칙연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사칙연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이랑 논리연산도 했어요. 참고지수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다르다를 이 꺽쇠 열고 닫는 거로 표현할 수 있다고도 했고, 이렇게 맞으면 1이고 틀리면 0이라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논리연산은 AND와 OR로. AND는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모두 만족해야 참이 되고, OR는 여러 개일 때 한 개 이상 참이면 참인 거고. 이건 뭐 익숙하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쿼리를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여기서는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10 이상 20 이하일 때 보여주는 거니까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커스터머 아이디만 보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얘를 10 커스터머 아이디 20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이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얘랑 같은 컬이에요.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컬이. 왜냐면 범위가 10과 20인데 이 between and를 쓰면은 얘는 포함입니다. 포함. and 앞뒤로 있는 범위는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행 안 했는데
이 얘를 실행한 결과가 커스텀 아이디가 10부터 20까지 나와 있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얘도 결과가 같습니다. 어, 크게 어렵진 않죠. 다음은 두 번째 정리 2. like도 했습니다. like 하면서 여기엔 없지만 그 escape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래서 문장 내에서 뭐 퍼센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퍼센트를 문자로 이용하려면 얘가 내가 찾으려는 문장이 이런 퍼센트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걸 쓰기 위해서 escape 문자를 임의로 정의해가지고 그 문자와 퍼센트를 앞뒤로 같이 써주면은 이때 이 퍼센트는 문자 퍼센트로 내가 찾으려는 문자 안에 있는 퍼센트로 인식을 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로 시작하는 문자열 A 퍼센트라고 나타냈는데 퍼센트로 시작하는 문자열이라고 했으면 escape 하나 정해두고 뭐 escape 문자를 골뱅이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다가 퍼센트를 쓰면 되는 거죠. 뒤에 A가 나온다면 A로 끝나는 문자열, 퍼센트 사이에 있으면 퍼센트를 사이에 있는 문자를 포함하는 문자열. 까지. 그리고 난 like는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시작하지 않거나 끝나지 않거나 반대인 거죠. 얘가 반전의 의미니까. 그리고 이 seal 라운드 플로어 얘는 수학이에요. 수학. 올림, 반올림, 버림. 이게 아마 반올림의 경우는 이 소수점을 다루는 함수는 MySQL 라운드 함수 인자 이게 아마 소수점 몇 째짜리 이런 옵션도 있는데 몇 번째 자리 수가 음수이면은 정수 부분입니다. 정수 부분. 안 써주면 정수 부분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라운드는 1이라고 써주면은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 4라고 쓰면은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음수일 때는 음수 마이너스 1일 때는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올림이라는 게 5에서 9 사이에 있는 수면은 반올림 하려는 그 자리 숫자가 5에서 9면은 숫자 증가시키고 0부터 4면은 증가시키지 않죠? 근데 4니까 증가 안 했어요. 버린 겁니다. 이 범위에 있으면 버리는 거. 5에서 9 사이에 있으면 올림하는 거. 이게 반올림. 마이너스 2는 정수 부분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 다른 소수점을 다루는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2라는 숫자만 실수로 나와 있죠. 기본값이 1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어때요? 기본값이 1로 되어 있으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지만 버린 거죠.
숫자 작으니까. 그리고 now라는 함수, 이런 함수가 있었죠. 현재 날짜 시간을 구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함수들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그러면 얘네들은 뭘까요? 카운트 먼저 볼게요. 카운트는 무슨 함수인지 보세요. 실행했을 때 결과. 카테고리 네임이라는 컬럼, 카테고리스라는 테이블에 카테고리 네임 컬럼에 카운트를 매겼더니 8이라고 나왔어요. 자, 카테고리스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카테고리 네임이라는 컬럼에 밑으로 쭉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함수. 8개라고 나온 이유는 카테고리스라는 테이블의 컬럼이 개수와는 상관없이 레코드의 개수가 8이잖아요. 행이 8개라는 뜻입니다. 그 행에 전부 다 값이 들어있는 거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행의 개수, 이 테이블의 행의 개수만 보고 이 카운트를 했을 때 해당 컬럼의 데이터 개수가 8개다, 얘랑 똑같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카테고리 네임에 널이 들어있으면 이 널이 들어있는 건 제외해버려요. 그러면 널이 지금 총 3개 정도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5개가 리턴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컬럼의 모든 행의 개수를 구하는데 널 값은 카운팅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카테고리 네임 말고 카테고리 아이디라고 했을 때도 이때는 항상 레코드의 개수와 동일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아이디는 PK니까 PK는 난널의 유니크니까. 사실 유니크는 뭐 크게 여기서 개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아요. PK가 널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테이블의 레코드의 개수와 같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all이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all이라고 한다면 전부를 의미하는데 전체 개수니까 뭐 8 곱하기 컬럼의 개수 곱하기 8일까요? 행의 개수랑 컬럼의 개수 곱해서? 아닙니다. 8이에요. 8. 카운트가 의미하는 건 몇 행인지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로 맥스와 어떤 카테고리스의 컬럼으로 카테고리스 테이블에 있는 컬럼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맥스 어떤 컬럼이 있지? 카테고리 아이디
스펠링 맞죠? 카테고리 맥스를 쓰면은 카테고리스 테이블의 카테고리 아이디 중에 제일 큰 값을 리턴해 줍니다. 카테고리스 테이블이 총 8개 있죠? 그러면 아이디도 1부터 2까지 해서 8까지 있을 건데 최대값은 8이고 최소값은 1이겠죠? 그럼 평균, 에버리지. 평균은 그거죠? 전체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9 곱하기 4일 거니까 36 나누기 8의 결과가 나오겠죠? 4.5가 나올 거고 이렇게 4.5 나왔죠? 어, 총합은 썸이라는 거 36이 나오겠네요. 36 그 다음에 카운트 했고 이거 전부 다 했고 이런 거는 엑셀에서도 특히 이 썸 같은 거, 민 같은 거, 맥스, 에버리지 이런 것들은 엑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엑셀에도 그러니까 이런 수학 함수가 있습니다. 수학 함수. 10 그리고 90 여기다가 이제 는 썸 이러면 이제 더할 행을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과 90의 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100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는 얘는 이제 에버리지 10과 90의 평균은 50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제공해요. 엑셀에서도. 오케이. 그다음 그다음에 뭐 어려워 있더라? 그래서 이 함수들 있죠? 그룹 함수라고 합니다. 그룹 함수. 그룹 함수. 왜 이렇게 부르냐면 카테고리스 테이블의 전체를 봤죠? 여기다가 카운트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카운트 올 하면 이 행의 개수를 보여주죠. 근데 이거 실행하면 막상 결과는 테이블이 행 하나짜리로만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카테고리스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컬럼이 있고 있다 했을 때 얘가 메타데이터입니다. 컬럼의 이름 테이블 카테고리스예요. 근데 쿼리로 얘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8개 행 존재하는 거 있죠? 이거 표시를 해줘야겠다.
8개 행이 이렇게 한 줄로 겹쳐집니다. 음. 얘가 실행 결과예요. 카운트 올의 실행 결과. 얘 뒤로 이렇게 8장이 있는 겁니다. 행이 8개니까. 그리고 이 컬럼에는 카테고리 아이디, 카테고리 네임, 뭐 그리고 다른 또 뭐가 있었지? 카테고리 컬럼이 3개네.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이 첫 번째 뒤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고 8개 중첩이라는 거죠. 8중첩. 그랬을 때 내가 구멍을 뚫어요. 이제 그 펀치 기계 있죠? 그걸로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멍의 개수가 8개죠? 그거를 카테고리 네임에다가도 똑같이 뚫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8개죠? 디스크립션도 마찬가지로 8개고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컬럼 이름이 뭐가 됐든지 이 해당 컬럼에 널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맥스의 경우는 카테고리 아이디 중에서 여기 딱 구멍 다 뚫었을 때 제일 큰 거를 리턴 해주는 거예요. 썸이라면 이 구멍을 다 뚫었을 때 이 전부 다 합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그룹 함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어. 음. 이번엔 콘캣. 콘캣은 이거 콘캐트네이트 스펠링 이게 맞나? 사슬같이 있다 라는 걸 이 앞에까지 줄인 겁니다. 사슬같이 있다니까 뭔가를 이어붙인다 라는 거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자들을 이어붙여 준다 라는 겁니다. 이 함수는. 자, 그러면 어때요? 일단 풀네임이라는 이름의 컬럼 하나랑 employee ID, birthdate, photo, note, employees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서 요거 하나 만들어 오겠죠? 인자가 지금 3개 주어져 있죠? last name이라는 컬럼과 first name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중간에 공백 하나 두고 전부 다 이어 붙이는 겁니다.
노트? 네, 노트는 너무 기니까 지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었던 이 라스트 네임과 퍼스트 네임을 두 개를 이어붙인 거예요. 얘네 중간에 퍼스트 네임이랑 라스트 네임 공백을 두고 구분을 해서 풀네임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concat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백 대신에 공백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얘네 두 개가 그냥 붙겠죠. 공백 없이. 이렇게. 그냥 성과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넣었던 겁니다. 좀 더 보기 좋으니까. 두 번째. 서브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을 자르는 거예요. 리플레이스는 어떤 컬럼에 들어있는 문자를 어떤 걸로 대체할 건지. 리플레이스를 보자면 얘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CT라는 컬럼에서 커스토머 컬럼에서 커스토머스 테이블에 CT라는 컬럼에서 대문자 B가 들어간 거를 B로 바꾸겠죠? 소문자 B로. 그러면 이거 바꾸기 전에 베를린이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소문자 B로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베를린이 대문자 B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 B로 바꿨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전부 다 나왔네. CT 컬럼이니까 없으면은 안 바꾸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바꾸려는 대상의 문자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자르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어떤 문장을 써볼까? Today is Friday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인자가 1과 6으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자리부터 문자 6개까지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백까지 포함이니까 여기까지겠죠? today까지만 나오겠죠? 그리고 이 뒤에 몇 번째 자리까지 자르겠다라고 안 써주면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자, 6번째 자리부터 그러면 I부터겠죠? 프라이데이까지. is 프라이데이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서브스트링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now는 했고, q-date도 뭐 연월 1까지만 구해준다는 점에서 10분초까지 구해주는 now랑은 차이가 있죠. 이거 그리고 날짜의 차이고. distinct 한번 보겠습니다. distinct. 조회 결과에서 중복되는 행 제거입니다. select 절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select 절에서 이 앞에다가 distinct를 사용하고 그 뒤에다가 컬럼 이름을 써준다면 해당 컬럼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한 채로 조회해준다고 보면 돼요.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라이어 여기만 볼게요. 너무 별로 없는데? 시퍼스로 했구나. 서플라이어스에서 컬럼이 뭐가 있냐? 중복될 만한 게 컨트리? 컨트리로 해볼게요. 그랬을 때 나오는 나라 일단 벌써 UK 겹치는 거 보이죠? USA도 겹치고 여기 앞에다가 distinct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distinct를 쓰기 전에 레코드 개수는 29개입니다. distinct를 쓰고 난 뒤에 실행한 쿼리 결과는 레코드의 개수가 16개로 13개가 중복됐다는 걸 알 수 있죠. 29개에서 중복 제거됐으니까 13개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정리 3에서 그룹핑 이거 그룹핑은 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짓는 겁니다. 조금 이 말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중복되는 나라가 있었어요. 중복되는 나라 제외하고 다 뽑아낸 결과죠, 이게. 네, 그러면 지금 29개에서 16개로 바뀌었을 때 중복된 개수가 13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각 나라별로 몇 개가 중복됐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죠. 확인하려면 일단 distinct는 제외하고 count를 사용해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는 29개 행이 뒤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룹핑을 쓸 겁니다. 그룹핑 할 때는 그룹 바이 컬럼 이름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컨트리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2개, 브라질은 1개, 캐나다는 2개가 겹치고 프랑스는 3개 겹치고 독일은 3개 겹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플라이어 여기서 얘네들 나라별로 그룹핑을 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나라와 나라의 개수, 어, 얘 때문에 보이는 거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카운트 컨트리 했으면은 컨트리라는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줘야 하는데 왜 갑자기 그룹 바이 했더니 각 나라별로 중복되거나 중복되지 않는 나라의 개수를 보여줬는지, 어, 얼마나 중복되고 있는지. 이게 되는 이유는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고 하고 차이가 크죠? 이때는 한 행에 다 뭐라고 해야 돼? 맨 첫 번째 행 뒤로 다 뭉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나라별로 그룹핑을 했으니까 각 나라별 현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각 나라에 대한 정보가 몇 개가 겹치는지 그런 건 안 나와 있죠? 컨트리라는 컬럼으로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얘 뒤에 두 개가 겹쳤으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브라질은 안 겹쳤기 때문에 이 뒤로 없는 거고. 음, 음,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보면은 그룹핑을 두 개를 했죠. 이건 어떤 맥락인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나라와 도시별로 묶은 거죠. 그랬을 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 거기에 사는 사람의 수가 3명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브레즈에 사는 사람의 수는 1명이고, 오스트리아에서 셀즈부그, 뭐야 이거,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1명이고, 그랬을 때, 얘는 잠깐 킵해두고, 이 테이블이 커스터머스였죠? 이제 컨트리는 서플라이어인데? 나라별로 묶었을 때, 오스트리아는 2명이었잖아요. 근데 오스트리아의 지역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라에서 또 작은 분류로 도시로 해당 나라의 도시 지역으로 또 나눈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2개인데 더 작게 그룹핑을 한 거니까 어, 어렵지 않죠? 음. 어, 그러면 이제 헤빙
해빙을 볼 건데, 얘도 어떻게 보면 조건절인데,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그, 웨어절 이후에, 웨어절 이후, 아니지, 웨어절이 아니라, 그룹핑 이후에, 그룹바이 이후에 생긴 그 집단의 조건을 매길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쿼리가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쿼리를 작성했을 때 언제는 해빙절을 쓰는지 언제는 웨어절을 사용해서 어떤 쿼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select all from table이라고 했을 때 얘 먼저 한 다음에 보여주잖아요. 이 테이블에서 모든 걸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웨어절이 추가되어 있으면 select all from table where 뭐 id가 10 이하인 거라고 했을 때 이 테이블에서 id가 10 이하인 것만 보여줘라. from where select 이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룹 바이랑 해빙, 오더 바이까지 추가되면 전체적인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SQLD 시험 있죠? SQLD 시험에서 이 순서를 알아맞히는 문제도 나와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해빙, 그룹핑 하고 나서 그 조건을 그룹핑 하고 난 뒤에 그 그룹 내에서의 조건을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스터머죠? 나라별로 그룹핑을 하고 난 뒤에 카운트의 값이 5보다 큰 것만 보여줘요. 자, 보세요. 이 CNT 얘가 5보다 큰 것만, 그러면 5보다 큰 거는 9, 11, 11, 4, 7, 13 이렇게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웨어절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에러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순서가 어때요? from 다음에 where였죠? from where select from where having select인데 where가 그룹 바이보다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그룹핑 되고 나서의 그 조건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where로. 그러니까 그룹핑 했으면 그 뒤에 조건을 따지려면 그냥 having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오더 디테일? 뭔가 할 만한 게 커스터머에서
그룹 바이 컨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트리 하기 전에, 그룹핑 하기 전에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가 10 이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 다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having 시티가 런던인 걸로. 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커스토머스라는 테이블에서 커스토머 아이디가 10 이상인 것들만 골라가지고 나라별로 그룹핑 한 다음에 그 나라별로 그룹핑 했을 때 도시가 런던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커스토머 웨어절 조건 없애면 많이 나오죠? 아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르게 나오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